큰 그림 그려보는 빅픽처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준비해 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바로 의류 소비와 관련된 부분, 리오프닝을 맞이하면서 이쪽으로도 관심이 상당히 좀 많으시던데 살아나는 의류 소비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소비 심리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국내에서도 이제 곧 코리아 셀 페스타도 시작한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 시즌 분위기가 이제 슬슬 나더라고요. 소비 본격적인 회복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뭐 간단하게는 백화점을 가보면 이 의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다는 걸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류가 있는 뭐 보통 백화점 가면 뭐 3층, 4층, 5층 정도 중에 이제 의류가 많이 있는데 그 층에 가면 의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코로나가 심화됐을 때는 1층에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도 이 의류층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 면세점에도 사람이 거의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당장 나가보면 의류에 대한 이 소비들 백화점에서 발표하는 실적에서도 의류 쪽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숫자로 좀 보겠습니다. 이 지난주 발표됐었던 9월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9월 미국 소매 의류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가 증가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2019년 하반기에 발생을 했었던 거에 비하면 그럼 2019년 9월에는 아직 코로나가 발발을 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2019년 9월에 비해서도 1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소비가 미국 정부 재난지원금 효과 때문이었지만 하반기에는 이 양호한 이런 백신 접종으로 따른 확진자 진정세로 인해서 소비가 좀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 소매 의류 판매 증가율 뭐 한번 보신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거의 뭐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소비는 늘어났는데 사실은 근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저희가 뭐 자동차 부품 반도체 얘기할 때 말레이시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의류 쪽은 이 동남아 쪽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근데 베트남을 생각을 해보면 7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제대로 거의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장 자체가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락다운 상황들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2개월 반 정도 지속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류 신발 OEM 벤더들의 8, 9월 공장 가동률 자체는 20% 미만까지 하락하는 그런 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소매 의류 재고율도 역사상 최대치인 1.85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은 최성수기가 의료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4분기인데요. 4분기를 앞둔 이런 고객사들의 소매 의류 재고율 역사상 거의 최저치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전에 표가 두 개 나갔는데 이 부분은 얼핏 봐서는 해석이 안 돼서 좀 화면으로 보면서 시청자분들과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표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삐죽 선이 하나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오른쪽에 붙어 있는 부분, 영월 기준으로 라인을 그려보면은요,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뭐 1, 2, 3월 그 즈음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의류 소비를 덜 했는데 0보다 밑에 있죠. 그런데 이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접어들면서는 급격하게 의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인즉슨 2019년과 비교한 것은 코로나 이전 수준처럼 회복이 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죠. 네, 사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요. 사실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최근에는 더 많이 좀 회복이 됐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복 소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가 소비를 많이 줄이는 게 조금 없어도 되는 부분들, 옷은 덜 사도 상관이 없죠. 먹는 거는 덜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에 대한 소비가 제일 먼저 줄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신 경기가 살아날 때 가장 먼저 느는 부분들은 가장 많이 억제했던 의류 신발 쪽 이게 가장 먼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복 소비 효과가 이 의류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크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분기 의료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이 이 베트남의 락다운이었잖아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의료 OEM 하는 쪽 보면은 비나라고 해가지고 베트남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좀 많고 슬슬 베트남 쪽에서도 락다운이 해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봉쇄 조치가 해소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공급 부족 차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공급 부족이 100%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락다운을 점진적으로 지금 해소를 하고 있고요. 모두가 다 해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분기까지는 점진적으로 해소를 하면서 국내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미국도 유럽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까지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런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락다운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좀 빠르게 해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락다운이 된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보고 이 OEM 쪽에 있어서의 이 전망을 좀 해보자면은 글로벌 의류 이 OEM 벤더사들의 주가 흐름, 뭐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실적적인 부분인데 이 미국 도매 의류 재고 증가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서 15년도 미국 소비 경기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그때의 경기를 바탕으로 미국 이 도매 채널의 리스타킹이 상당히 좀 빠르게 많이 증가를 하면서 국내에도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과 같은 이 글로벌 주요 의류 OEM사들이 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이후 뭐 리테일 채널의 구조조정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도 뭐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소비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면은 OEM사들은 당연히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소비가 상당히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7월 중순에서 9월 말이니까 한 3개월 가까이 진행이 된 이 락다운 상황이 이 주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만 없었다라면 사실은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었을 텐데 이 베트남 락다운이 주가 조정의 빌미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락다운이 풀린다라고 본다라면은 락다운에 대한 이 이벤트 좋지 않은 악재는 해소가 되고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OEM사들의 주가도 올라가는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흐름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소비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당장 올해 4분기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런 뭐 빅 시즌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들은 4분기 지금 이 빅 시즌이 오기 전에 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율이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EM사들은 당분간 이 재고를 모두 확보하는 이 고객사들의 재고 확보가 될 때까지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급 차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고 서서히 해소돼 가는 과정 속에서 OEM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다시 수요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이런 데이터 잘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연말의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숫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우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글로벌 팬데믹 사태가 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모두가 살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그럴 때 가장 크게 감소하는 부분 제 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의류 신발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에 지난해 본다라면 26% 그러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는 26%가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4분의 1 이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제가 서브프라임이나 IMF 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서브프라임 2007년에 있었죠. 근데 2008년하고 2009년에 급격하게 빠른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서 소매 판매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IMF 직후에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충격을 겪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요. 서브프라임 이후 10년, 11년 합친다라면 10년에 한 4.2%, 11년에 7.3% 소매 의류 판매액이 늘어났고요. 98년 외환위기 직후를 본다라면은 외환위기 때는 의류 지출이 21%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국내가. 그런데 1999년에는 15%, 2000년에는 20% 이상이 증가하는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작년에 그러니까 가장 코로나가 심했었던 2020년도에
이 미국에서 26% 감소했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2021년 그리고 2022년도는 큰 폭의 이 소비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보여드린다면 한국 백화점 성장률과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보여드리는데 이 소비 앞에 저희 보복이란 단어를 붙이죠. 그만큼 거의 이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비를 보여주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화점에 있어서의 소비 사실 백화점이 회복이 될 때 명품관을 중심으로 먼저 매출이 회복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의류 쪽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 속도가 조금 더뎠습니다. 사실은 베트남 락다운 영향도 있었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본다라면 의류 쪽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백화점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소비가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류 쪽의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 하나의 맥락이 있네요.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준다. 그러면은 이 경제 기본 원리에서 이럴 경우에는 가격 상승, 보통 이렇게 연결을 짓는데 의류 같은 경우는 또 가격 상승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 원리가 적용되지를 않는 건가요? 의류 쪽은 원래? 의류는 사실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명품으로 간다라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이미 의류 같은 경우는 원재료 대비해서 지금 판매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의류는 BEP만 맞추게 된다면 그 이상에서는 마진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보다는 매출 확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가격이 다른 이 제조업체들에 비해서는 소비가 늘어난다고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큰 폭 크게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의류 같은 경우는 잘 팔리지 않을 때 세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미 기본 가격이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류 쪽에 있어서는 매출액이 가장 큰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산업의 특수성도 있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자체적인 브랜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테고 또 OEM 위주의 의류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데 나눠서 밸류에이션은 좀 어떤지 그리고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코로나19가 이제 2년 차, 거의 꽉 채운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이 깨졌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류 신발 OEM 산업 쪽에 있어서는 OEM 업체들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OEM 업체들은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소비가 기본적으로 12월 말까지 좋기 때문에 내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금년 말까지는 좋다라는 부분들 보면서 OEM 쪽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한 3회사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 의류 OEM 산업의 호황기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지배력을 확대, 이 벤더사로서, 대형 벤더사로서의 지배력이 확대가 된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밸류에이션이 좋습니다. 한세실업보다는 주가 상승이 조금 덜 올랐다는 부분들 있고요. 의류 OEM 산업의 실적 개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부각된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주가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3분기에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류 영향에 따른 매출 일부가 4분기로 이연됐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은 4분기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좀 빨리 올랐다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JS 코퍼레이션이 거의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NF나 이런 쪽도 신고가 계속 쓰면서 의류 관련해서 관심 많으시던데 이쪽은 안 보세요?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대부분 의류 관련주들은 판매 관련한 종목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OEM 관련한 종목들도 좋은데 지금 금일 사실 주제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느라고 OEM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네. FNF 같은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재고 부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 부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도 좋은 모습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재고 부족보다는 소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금년은 재고 부족도 있고요. 소비 회복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